자, 이번에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개념이에요. 나눗셈과 항등식. 자, 문제에서 어떤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이 fx라는 다항식을 ax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재요. 자, 이랬을 때 나는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항상 어떤 항등식이 성립을 하냐면, 자, fx라는 식은 ax 나눈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자, 이런 항등식이 항상 성립을 합니다. 자, 이때 신경을 써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rx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나눈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가지고 나머지를 구할 건데, 자, 이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나머지 정리와 이 나머지 정리의 원리를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fx라는 식을 ax 뭐 빼기 b로 나눴대요. 자, 이 나눈 나머지는, 자, 요 식의 x에다가 a분의 b를 집어넣으면 이 ax 빼기 b가 0이 되죠. 자, ax 빼기 b가 0이 되도록 만드는 x 값을 이 다항식 fx에다 대입을 하세요. 자, 그러면 그 값이 바로 나머지다 라는 게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자, 빨간 박스 쳐줄게요. 나머지 정리. fx를 1차식 ax 빼기 b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는 다항식에다가 ax 빼기 b가 0이 되게 만드는 값인 a분의 b를 대입한 것, 그것이 바로 나머지다 라는 게 나머지 정리라고. 자, 왜 이렇게 되느냐면, 자,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원리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제 문제 풀 때는 나머지 정리만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항등식을 써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자, fx를 ax 빼기 b로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를까 qx라고 하고 나머지도 뭔지 모르니까 r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r은 상수예요. 왜냐면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식이 항등식이란 말이야. 나눗셈 얘기만 나오면 항등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치 대입을 해볼 건데 x에다가 a분의 b라는 수치를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러면 좌변은 fa분의 b가 되고요. 우변은 여기가 0이죠. 0 곱하기 q a분의 b 플러스 r이 돼요. 자, 따라서 나머지 r은 다항식에다가 x에다가 a분의 b를 넣은 것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식 쓰고, 정확하게는 항등식이겠죠. 나눗셈 얘기만 나오면 항등식을 쓰고 적절한 수치를 대입을 합니다. 근데 어떤 수치를 대입하냐면 보통 어떤 항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등식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를 쉽게 구하겠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나머지를 표현하는 형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첫 번째 얘기로 x-a 제곱,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인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먼저 할게요. 나머지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편하게 풀 수가 있냐면 px-a 더하기 q 꼴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식인데 1차식을 px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물론 써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x 빼기 a 제곱으로 나누니까 px 빼기 a 플러스 q 어차피 미지수 pq를 쓸 건데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계산하는데 훨씬 편해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1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 몫이 뭔지 모르니까 qx 나머지는 어떻게 쓰라고? px 빼기 1 플러스 q 이런 꼴로 쓰라고. 이건 워낙 문제가 간단하니까 그냥 풀어도 쉬운 것 같지만 선생님이 표현해 준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어떤 걸 쓸 수 있냐? 자, 그 x-a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식이 돼요. 자, 이것임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조립제법 쓰면 돼요. 조립제법. 자, 나머지 한번 구해 볼게요. 조립제법을 써서 x세제곱 더하기 1은 3차항 계수 1,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되니까요. 자, x 빼기 1로 계속 나눠볼 거야. 계속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자, 요 값이 바로 q예요. 요 뒤에 맨 끝에 값이. 자, 그 다음에 또 x 빼기 1로 또 나눠. 그러면 1, 1, 2, 2, 3 이렇게 나오죠? 요게 바로 p예요. 여기까지만 구하면 돼. 다 구할 필요도 없죠. 3. 자, 그래서 나머지가 구해졌어. 나머지 rx는 3x 빼기 1 플러스 2 그러니까 3x 빼기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나머지 유형은 이런 겁니다. 1차식 곱하기 2차식. 뭐 2차식은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해볼까요?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나눌 때 그때 나머지 어떤 형태로 표현하면 좋으냐라는 건데 자, 지금 나누는 식이 3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식일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2차식을 쓸 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는 것보다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떤 나머지 2차식 나머지를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머지가 2차식일 건데 그걸 이 문제 여기 요 부분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은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걸 문자 p라고 쓰고 나머지는 1차식일 겁니다. qx 더하기 r. 자,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걸 실제 문제로 보면 선생님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자, fx를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라고 하고요. fx라는 식을 x 빼기 2의 제곱 이와 같은 2차식으로 나누면 자, 나머지가 x 플러스 4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이걸 알고 있을 때 fx를 1차식 x 빼기 1, 2차식 x 빼기 2의 제곱 이 두 개로 곱했어. 3차식이 됐죠. 이런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가 얼마냐? 이게 질문이야. 자, 그러면 1차식 곱하기 2차식 꼴이고 위에 문제에서 보면, 주어진 조건에 보면 x 빼기 1과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조건으로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니네가 식을 쓸 때 이렇게 써주는 거야. fx를 x 빼기 1,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qx라고 쓰고요. 자, 나머지를 쓸 때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머지를 어떻게 쓰냐면 2차식일 건데 그 2차식을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몫은 p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은 상수화 돼야 되고요. 나머지는
qx 더하기 r 이런 식으로 2차 실현하니까 나머지 1차식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를 써주겠다는 거지. 요 부분을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 두 번째 조건부터 먼저 볼 거야.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더하기 4가 돼야 된대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자, 선생님이 파란 부분 표시 줄게요. 이 부분. 이 부분까지 보시면 이 부분에는 모두 x 빼기 2의 제곱이 다 모든 항에 들어있거든. 만약에 그걸로 묶었다고 한다면 식이 이렇게 묶인단 말이야. 자, 이렇게 돼요. 이 위의 식을 아래 식처럼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럼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은 이와 같이 표현되고 이 부분이 바로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겠죠. 근데 문제에서 그 나머지가 얼마라고 했어요? x 더하기 4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qx 더하기 r이 x 더하기 4라는 거를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x 더하기 4. 자, 여기 문제에 주어진 이 두 번째 조건을 활용했더니 이 fx식이 여기까지 쓰여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나머지거든? 이게 나머지인데 나머지에서 모르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죠. p. 하나만 모르고 나머지 다 알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한 개 더 있죠. 여기 조건. 자,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이건 나머지 정리를 써주면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f일과 같거든? 근데 그 값이 이제 7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 x에다 1을 대입을 해보면 자, 좌변은 f1이고요. 자, 이 부분은 x에다 1 넣으면 0 되죠. 이 부분은 x에다 1 집어넣어주면 p가 돼요. 그리고 x 더하기 4는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f1이 p 더하기 5임을 아는데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7이 돼야 되거든. 따라서 p는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구하랬던 나머지는 p에다가 2를 넣어주면 2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이거 이 상태로 그냥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뭐 전개를 해서 2x 제곱 빼기 8x 빼기 7x 그 다음에 더하기 8 더하기 4니까 12 이와 같이 전개해서 써도 상관없고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큰 수의 나눗셈에서 굉장히 큰 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번외편이긴 한데 나머지 연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숫자를 x로 두고 그래서 x에 대한 식의 나눗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갖고 해볼게요. 자, 2의 천일승을 15로 나누재. 자, 이것의 나머지를 구해보는 겁니다. 2의 천일승이면 엄청 큰 숫자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쉽게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2의 천일승을 조금 변형을 해줄 거야. 자, 2 곱하기 2의 천승 2의 천승은 2의 4승에 250승 그럼 2 곱하기 16에 250승. 자, 지금 나누는 숫자가 15라서 최대한 15와 가까운 숫자로 좀 식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2 곱하기 16에 250승을 15로 나눈 나머지 이와 같은 식으로 문제를 좀 바꿨고요. 자, 여기서 16을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식은요 이거야. 2x 250승을 뭘로 나눠보는 거냐면 15는 x 빼기 1이죠. x 빼기 1이 15니까 그래서 x 빼기 1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몫이 뭐라고 나올 겁니다. 뭔지 모르니까 그걸 qx라고 하고 나머지 r이 있을 건데요. 이 나머지 r은
이 앞에 식에다 x에다 1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r이라고 안 쓰고 계산 여기 앞에 식에다 x에다 1 집어넣은 값, 즉 2를 써줄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을 해서 항등식을 작성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식에다가 x에다가 이제 16을 넣어보는 거죠.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16의 250승이 좌변이고요. 그거는 15 곱하기 Q16 더하기 2와 같이 표현이 돼요. 따라서 2 곱하기 16의 250승을 15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게 나올 거고요. 나머지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서술형 답지 풀이 스타일입니다. 만약에 서술형으로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풀어가는 과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외편으로 자, 나머지 정리 이런 거 알아두면 상당히 편해요. 단답형 문제나 객관식 문제 풀 때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나머지 연산 얘기를 해볼게요. 나머지 연산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들의 정수들의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곱셈까지 곱셈을 뭐 a라는 숫자로 나눈 나머지는 각각의 정수를 a로 나눈 나머지들의 덧셈, 뺄셈, 곱셈을 a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뭐 이런 겁니다. 글로 쓰니까 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무슨 말인지 방금 했던 예를 갖고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16의 250승을 15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자, 여기 있는 각각의 정수들이 있거든. 각각의 정수들을 15로 나눠보는 거야. 각각의 정수를 15로 나눠보면 자, 2를 15로 나누면 2고요. 16을 15로 나누면 1이에요. 자, 이 숫자를 15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이 숫자를 먼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15로 나눠서 나머지 구할 필요가 없고요. 각각의 숫자들을 먼저 15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나오는 나머지들이 있거든. 그 나머지들을 갖고 계산을 한 값의 나머지를 구해도 된다라는 게 나머지 연산이에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야? 2죠? 그죠? 2. 그러므로 2를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을 이용하면 아까 여기 이 부분 서술형 답지 풀이 스타일로 쓴 거 있죠? 이 부분 자, 이 과정을 이만큼으로 간단하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정수론에서 배우는 개념이라서 여러분이 서술형 풀이에다가 이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을 쓰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서술형엔 쓰지 마시고 단답형 문제를 풀 때만 쓰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좀 심화 주제예요. xn-1승, xn-2승 해서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눈 나머지와 xn승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자, 이 두 나머지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이런 겁니다. xn승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면 xn-1승, xn-2승 이렇게 엄청 긴 식 있죠? 이걸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와 같은 특징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어떤 식이 xn승 빼기 1로 나눠 떨어졌다는 말은 항등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요 식에서 앞부분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x-1, xn-1, xn-2 이런 식으로 가서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fx를 이 식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x 빼기 1 qx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만 쓰면 뭔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다음 식 있어요. x17승, x16, x15, x14, x13 더하기 x 플러스 1. 자, 이 식을 x5승, x4승, x3승,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요,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은요, 자, 여기 이 앞부분만 잘 보시면, 자, 여기는 항이 5개 있고 여기까지가 항이 5개죠. 6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자, x17승, x16승, x15, x14, x13 뒤에다가 x11 한 개만 더 추가해주고 도로 빼버려. x11을 이렇게 쓴 다음에 이 부분에서 x12승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x5승, x4승, x3승, x2승,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은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에요. 나눠 떨어져요. 그래서 자, 이 뒷부분에서 x5승, x4승, x3승 뭐 x제곱 x 더하기 1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이 뒷부분에서 구해주면 된다는 걸 쉽게 유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만히 잘 보니까 여기 보면 x12승 빼기 1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 물결친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x12승 빼기 1을 자, 일단 다 쓸게요. 앞에 건 이제 실전에서는 이 앞에 건 계속 쓸 필요는 없긴 한데 일단 다 써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x12승 빼기 1은 x6승 빼기 1, x6승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근데 x6승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면 뭘로도 나눠 떨어진다고? x5승, x4승, x3승, x2승, x 더하기 1로도 나누어 떨어져요. 떨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여기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 부분이 이 x6승 빼기 1로 이 부분이 나눠 떨어지잖아. 그럼 이 부분은 이게 x5승부터 1까지 더한 걸로도 나눠 떨어져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부분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거든. x5, x4, x3, x2, x 더하기 1로 묶어버리면 이 부분 앞에서는 x12승이 남고요. 이 뒤에 부분에서는 이것도 이 안에 얘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더하기 x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은 요 5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뭐 얼마라고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죠? 궁금한 건 몫이 아니라 나머지였죠. x가 나머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얘기로 인수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수정리와 그 인수정리의 원리를 이해해 봅시다. 거의 나머지 정리와 같은 정리예요. 인수정리는. 자, 이런 겁니다. 자, fx가 ax 빼기 b로 나누어 떨어지면
FA분의 B가 0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인수정리죠. 자, 이게 인수정리예요. 자, 원리는 뭐 되게 쉬워요. 나머지 정리해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fx를 ax 빼기 b로 나눠 보는 거야. 자, 근데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일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식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래서 수치 대입을 해볼 건데 x에다 얼마 대입을 해보냐면 x에다 a분의 b를 대입을 해보는 거죠. 대입을 해보면 좌변은 fa분의 b고요. 자, 우변은 이 부분이 0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돼버려요. 자, 따라서 ax 빼기 b로 나눠 떨어진다면 1차식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당시에 대입한 값이 무조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수정리에서는 인수정리의 역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인수정리의 역. 자, 다항식 fx에 대해서 FA가 0이다 라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다항식 fx는 x 빼기 a 곱하기 어떤 식 꼴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인수정리의 역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써보면 이렇게 써져요. fa가 0이라면 다항식 fx는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말로 풀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많이 하냐면 다항식을 찾을 때 역을 이용을 해서 인수정리의 역을 이용을 해서 다항식을 찾는 걸 많이 합니다. 다항식 찾기.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3차 다항식 fx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3창의 개수가 1이래요. 3창의 개수가 1이고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식들이 성립을 한대요. 2f2는 4고 3f3은 6이고 4f4는 8이래요. 그랬을 때 이것들로부터 fx를 구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런 식을 써볼 수 있어. xfx 빼기 2x라는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x에다가 2, 3, 4를 대입을 하면 자, 위의 조건 때문에 이 식의 값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인수정리 얘기를 이용을 해보면 이 xfx 빼기 2x라는 식은 인수로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요 식이 몇 차식이 돼야 되냐면 이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한 개 더 써서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이제 차수까지 좌변과 우변의 차수까지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이게 인수정리의 역을 쓴 거죠. 자, 근데 이 식이 무슨 식이냐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 적당한 값을 대입해 볼 건데 좌변에 보면 어떤 항이 0이 되게 만드는 값을 넣어보라고 그랬죠. 좌변에서 이 xfx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0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항등식에다 x는 0을 대입을 해 볼 겁니다. 0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곱하면 24죠. 이렇게 돼서요. 여기서 k가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원래 다항식은 이거였던 거죠. x 이렇게.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fx를 구해보면 되는데 양변을 x로 나눠본다고 생각을 하면 fx 빼기 2는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이거였고요.
따라서 fx는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더하기 이런 식으로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정리 역을 이용을 해서 인수를 찾고 나니까 다항식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좀 많이 수월해집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걸 미지수로 fx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면 물론 풀리긴 풀리는데요. 엄청 복잡해져요. 인수정리 역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